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네꼬마님.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전화를 다 받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돌비라고 네? 합니다. 아, 예.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 돌비님. 그러면 잠시 저기 나가서 네. 빠따를 좀 가지고 와도 될까요? 이제 좀 마음이 제가 가볍습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맞다가 갑자기 머리 쓰다듬어 주면은 내가 오늘 가는 그날인가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쉽지 않죠. 네. 차라리, 빠따 얘기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니 좋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 잘 계셨어요, 돌비님. 아니,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매주 오셨었지만, 한참 안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이제 생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집에 소파 밑에 들어간 양말 한 짝은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런 존재죠, 뭐. 그렇습니다. 리모컨 같은 존재. 리모컨 어디 갔어? 이런 거. 그러면. 네네. 근데 잘 찾아보면 어딘가엔 박혀 있어. 아니, 항상 계셨는데, 안 오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오랜만에 동네꼬마님이 하시던 장르보다는 좀 다른 장르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7년도가 벌써 한 8년 전이더라고요. 오, 지났죠, 시간이 많이. 엊그제 같은데 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 4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똘비는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편안하게 할게요. 그분한테 양해는 이제 구했으니까. 똘비가 이제 40대 후반이면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냐.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사원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이었고, 2017년도 그 당시에 40대 후반에 영업사원이 오랫동안 영업을 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괜찮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참 돈을 잘 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이분이 제대로 꿀을 빨았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돈이 좀 풍족하게 있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와이프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젊었을 때는 뭐 좀 좋은 차, 그 다음에 시내에서, 도시에서 좀 좋은 아파트, 이런 거를 좀 찾아다니게 됐는데, 이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뭔가 이 대자연이 숨쉬는 이런 곳에도 조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직장은 도시에 있고, 모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프라가 도시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이 나이에 시골로 들어가기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럴 때 모든 거를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별장입니다. 별장. 나는 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 아니면은 평일 저녁이라도 떠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내 소유의 집, 이런 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날 좀 하게 됐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실행에 못 옮겼고, 조금 그렇게 어야머야 시간이 좀 흘러가는데, 자기가 차량을 판매했던 분이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는 거를 조금 차량 판매하고 나서 몇 달 있다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개인으로 움직이시지만 괜찮은 부지를 본인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아니면 상가를 해서 올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분 이제 AS 때문에 얼굴 본 김에 좀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고객하고 맨날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차를 팔았어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일부러 하거든요. 선생님, 이게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군요. 안 그래도 별장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조금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뭐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똘부장 그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요즘은 똘부장 열심히 살았고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별장을 막 사.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뽐뿌질을 하더래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대요. 야, 오늘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더라. 시골이라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도 그니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가지고 고객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저 사장님, 저 똘부장인데요. 혹시 여기서 차 타고 뭐 한 30-40분 거리 내에 괜찮은 별장 자리들이 있을까요? 혹시 조금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안 그래도 지금 한 80%, 90% 완성된 곳이 하나가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서울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방에서 그래도 도시에서 뭐 아파트가 시골만큼 싸진 않잖아요. 전부 다 막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싸더래요. 부지에다가 뭐에다 다 해가지고 2억 중반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싸다고는 볼 수 없었지만 2억 중반이면 한번 달라 들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개발하신 분이 또 이제 그 뽐뿌질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뭐 극비의 정보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옆에 뭐 도로가 뚫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예. 막 이제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부동산 투자용으로도 좋고 하길래 일단은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자. 네. 그래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만나서 이동을 했대요. 이 별장의 위치가 어디냐? 도심 한복판에서 가면은 한 45분, 50분 걸린대요. 도심이 밀리니까. 그런데 도심 외곽에서 출발을 해서 가면은 진짜로 한 30분이면 가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청 멀다라고는 안 느껴졌고 딱 괜찮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별장이라고 어디 막 진짜로 산속에 이런 건 별장이 아니고 딱 그냥 도로가 있고 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냥 우측으로 살짝 빠지는 길이 있어서 빠져서 한 20m 들어가면은 진짜 뜬금없이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봤대요. 보니까 마당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대지 면적이 꽤나 컸답니다. 대지 면적이 한 200평 됐대요. 상당히 크죠. 대지 면적도 상당히 크고 이거 뭐 잔디를 앞에 다 까는 거냐? 그때 잔디도 깔고 뒤에는 자갈로 다 그 심하게 해주고 이런 단어 써도 되죠. 아이고 괜찮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스럽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해주고 집도 기존에 있었던 건물 다 허물었고 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 올리고 있고 이 가격에는 원래 못 준다. 그런데 똘부장이니까 준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짓고 있는 별장을 보는데 머릿속에 그 상상이 되더래요. 저 잔디밭 옆에 그릴 하나 놓고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굽고 아들내미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쫙 그려지더래요. 보자마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다고 제가 와이프랑 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와이프를 데리고 한 번 더 온 거예요. 거기를. 와이프랑 딱 오니까 와이프도 여기 괜찮다. 그렇게 너무 외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근처에 민가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마을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시들무에서 여러 번 정말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근처에 좀 큰 마을이 있으면 텃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장에서 좀 먹고 자고 생활하기가 조금 힘든데 가까운 곳에 뭐가 없으니까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접근성도 좋고 이쁘고 너무 좋아서 와이프랑 조금 더 고민을 한 후에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싹 돈 치르고 거기에 집기들도 넣고 처음으로 딱 들어가서 아들은 군대에 있었으니까 둘째는 딸이었는데 딸하고 셋이서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머릿속에 그렸던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놀고 하는데 진짜로 너무 좋더래요. 그냥 주말엔 여기서 놀고 평일엔 가서 일하고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돈을 내가 벌었지 하면서 한 3-4개월 너무 즐겁게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별장을 이제 갖게 되니까 매번 주말마다 모든 가족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똘비 본인도 친구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야,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냐? 나 별장 있는데 가서 술이나 온팡지게 먹고 거기서 자라. 친구들을 자랑도 할 겸 놀 겸 이제 데리고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와이프랑 딸이랑은 그 도시에 있는 집에서 주말에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다가. 본인까지 총 3명이 있었는데 한 새벽 1시, 2시 됐나? 야, 뭐 이렇게 개가 짖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개를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는 야, 개 소리 안 들려? 막 그러더래요.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아니? 야, 너 들려?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한 명이 아니?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뭔 개소리가 들린다고 하냐? 뭔 개소리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막 둘러보면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데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닌데? 하면서 막 좌우를 살피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랑 나머지 친구 한 명이랑은 아이고 저놈이 술이 좀 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얌마 들어가서 빨리 잠이나 자라 이 새끼야. 아이고 뭔 술을 환청이 들리냐 넌 술을 먹으면 하면서 이제 막 쿠사리를 주니까 아닌데 내가 진짜 이상하냐? 니들은 안 들려? 계속 술을 먹다가 여러 번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쯤 이제 잤대요. 똘비는 똘비방에서 잤고 나머지 친구 2명은 그 지인들 오면은 재우려고 방 하나를 조금 꾸며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재웠는데 술도 많이 먹었고 예. 쿨쿨 자고 있었대요. 자는데 갑자기 야 똘비야 하고 막 그 친구 한 명이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눈을 떠보니까 동도 텄고 아침이더래요. 황급하게 거실로 나갔대. 야 왜 그래 임마 왜 뭐 무슨 일이야 임마 하고 나가니까 친구가 막 떨고 있더래요. 한 명이 야 이거 어떻게 야 똘비야 이거 어떻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을 해 병나 그러니까는 그 방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방을 똘비가 들여다 보니까 그 방에 책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 한 명이 책상이니까는 우리가 절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절하는 자세로 머리를 책상 그 밑에 발 넣는 공간에 박아놓고 웅크려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예. 야 왜? 그러니까는 친구가 이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저 새끼가 안 움직여 임마. 야 가서 네가 흔들어봐. 야 이거 일 난 거 같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가가지고 야 개똥아 하면서 딱 흔드는데 손을 딱 대면서 느꼈대요. 싸늘하다. 얘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흔들려고 손을 딱 대자마자 바로 느껴지더래요. 온기가 아예 가신 건 아닌데 본인도 딱 손을 대자마자 손을 딱 대면서 그랬대요. 야 이거 하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몇 번 더 불렀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9 불렀죠. 결국 119가 와서 확인은 했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요. 경찰도 오고 이렇게 되면 좀 일이 커진답니다. 근데 조사도 받았고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어떠한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었고 심장마비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다들 뭐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었고 어찌 됐건 큰 일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내가 큰맘 먹고 산 별장에서 그것도 이렇게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람이 죽어 나간 거잖아요. 그 방에서 엄청 찝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다시 내놔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한동안 그 별장을 안 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반년 정도 시간이 더 흘렀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우리 주변에 정말 흔치는 않아도 네. 아예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들모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무서워 보이지 사실 이게 영적이고 두려울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래요. 그리고 딸내미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가서 놀고 자고 하는데 뭐 딸도 이상 증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들하고 가서 놀고 다시 그냥 그 집에서 재밌게 주말이면 아니면 한 번씩 가서 생활을 하는데 본인도 솔직히 들리긴 시작하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개가 짖더랍니다. 개가 짖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은 개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근처에 다른 큰 마을이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짖는 게 들릴 만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개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왕왕 짖는 애도 있었고
우리 그 개들이 낑낑거리는 거 있잖아요. 낑낑거리면서 낑낑거리는 소리도 막 들리고 한두 마리가 아니더래요, 이 소리가. 아니, 들개들인가? 들개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후라시 들고 몇 번 나가보고, 왜냐면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막 확인을 해보는데 개는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괜히 내 친구도 개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나도 이 소리가 들리는데 괜히 좀 오싹하니? 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번 여름 때는 몰랐대요. 근데 이번 여름 때는 여름이 조금 무르익고 하니까 오랜만에 주말에 이제 딱 들어가서 노는데 개소리도 살살 들리는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증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뭐였냐? 뒷뜰에 거기가 자갈로 이렇게 바닥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었는데 예. 자갈 쪽을 이렇게 보는데 저기는 옆에 뭐 큰 아름드리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햇빛 각도상 지금 건물이 가릴 각도가 아닌데 뒤에 한 가운데만 그늘이 져 있더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네모났대요. 네모나게 그냥 그늘이 딱 져 있고 이 그늘 사방으로는 햇빛이 잘 비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가운데만 그늘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쓰리바를 신고 걸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너무 특이한 걸 봤대요, 본인이. 이게 그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수만 마리의 파리가 딱 그 네모 라인에 진짜 빽빽하게 앉아있더래요, 파리가. 파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림자로 보이더래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뭔 파리가 여기 이렇게 있나, 어디 알깠나 막 보는데 그럴 만한 것도 없고 그 F킬러 가져다가 네. 막 뿌렸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막 파리가 우엉 하면서 이제 막 날아다니더래요. 거기다 F킬러를 미친 듯이 뿌리는데 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냐? 파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만한 곳이면 악취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 냄새도 안 났대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파리가 여기에만 진짜 미친 듯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예. F킬러 갖고 있는 거 거기다 다 뿌렸대요. 막 다 뿌리고 막 바닥에다 코를 박고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이거 시골이라서 그런지 뭔 파리가 진짜 많네, 이거. 근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있나.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대요. 뭘까? 그렇게 매일 사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파리가 거기에 있는 거를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더 목격을 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멍멍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게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딸도 안 들린다. 와이프도 안 들린다. 근데 본인 귀에는 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그런데 이 개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커진다기보다 선명하게 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내 친구도 이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 했는데 나도 뭐 혹시 이게 심장마비 같은 게 오려고 하면 막 이런 증상이 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해봤는데 뭐 개소리하고 심장마비하고는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아들이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제 와 좋다. 너는 이 자식아 왜 별장을 처음 와보냐. 그러니까 휴가를 나오면은 좀 집 좀 와라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집을 안 오는 거예요, 논이라고. 아들도 이제 처음으로 별장 왔고 이제 신나게 거기서 고기도 굽고 놀고 하는데 네. 그날 밤에 아들이 술을 좀 먹다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이 근처에 마을 있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마을이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 왜? 물어봤더니 개소리가 엄청 들려. 그러더래요. 야, 개소리 들려?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똘비가 나도 들려. 근데 네 엄마랑 네 동생은 안 들린대. 그러니까 다들 귓밥을 안 팠나? 이게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지? 그러더래요. 야, 너도 들리지? 여러 마리가 막 짖고 낑낑거리는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아들도 예, 어딨어요? 이 근처에 아빠 개 키워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처 개 뭐 없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특이하다 아빠. 들깬가? 내가 뭐 군부대 있으면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별다르게 해답이 될 수는 없었고, 그렇게 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집 주변도 좀 저녁에 보고 했는데 당연히 멍멍이는 한 마리도 없었고, 오랜만에 아들하고 술 많이 먹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쿨쿨 자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깍 하고. 그래서 뭐야 하고 나가봤대요. 그랬더니만
딸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뭐냐 하고 봤더니 아 오빠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이렇게 봤대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개처럼 기고 있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절하는 자세 비슷하게 개처럼 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쿵 박고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다 머리를 쿵 박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더래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는데 두려움이 너무 몰려오더래요. 왜냐? 죽은 친구가 저렇게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친구가 책상 밑에 머리를 박고 저 자세로 있었거든요. 마치 개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자세하고 똑같다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가지고 아들을 힘으로 잡고 들어버렸대요. 일어나라고. 거의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아들이 들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얼굴이랑 눈동자랑 보이는데 애가 눈이 뒤집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뺨을 쳐 올렸대요. 정신 차려 이 새끼 하면서 뺨을 찰싹 때렸대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한 10대를 넘게 그렇게 때리니까 아들이 눈이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왜 그래요? 그러더래요. 뺨을 부여잡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래? 너 왜 기고 있어 바닥을 새끼야? 그러니까는 아빠 나 자다가 이게 아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막 여동생은 뒤에서 울고 있고 엄마도 뒤에서 막 발 동동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도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아빠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 뭐 꿈꿨니? 너 뭐 군대에서 너 힘든 일 있었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아빠 난 군대가 체질이 맞아. 아닌데 왜 근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몽유병 있다 아들. 너 좀 조심해야겠다. 군대에서도 선임이나 후임들이나 뭐 그런 얘기 안 하대?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더래요 아들이. 너 일로 와라. 아빠랑 같이 자자. 해서 그날은 다 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잤대요. 아침에 동이 트고 아들은 또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는 부대 복귀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전역하니까 아빠 저녁이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가더래요. 아무 일도 없단 듯이. 근데 와이프도 그 다음에 딸도 여기는 못 오겠다. 별장은 진짜 별장은 못 오겠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똘비도 비슷했대요. 나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알았다. 별장은 내놓도록 하자. 그렇게 가족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예. 사장님 뭐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똘부장 어쩐 일이냐고. 사장님 다름이 아니었고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뭐 주변에 구매하실 분 있습니까? 이거 부동산에다 내놓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나도 한번 찾아는 보는데 왜? 뭐 요즘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죽은 것도 있고 아들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별장으로 쓰기가 겁이 좀 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려고요. 조금 알아봐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부동산 업자 몇 명하고도 더 전화를 했대요. 그렇게 집을 좀 싸게 내놓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변에 딱히 큰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이 집을 덤퍽 사겠다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더래요. 뭐 그런가 보다. 기다리면 나오겠지. 일단은 안 간다. 그러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래요. 한 2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좀 넘게 흘렀는데 이 집을 가지고 와이프랑 좀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한 그런 턱, 이상한 귀신 붙은 턱 이런데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드냐.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귀신 붙은 터가 세상에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대. 그러니까는 뭐 내 친구 미영이가 뭐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터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이 사람아 그 터가 뭐 그냥 산을 깎아서 만든 터냐고. 원래 거기서 장사도 하고 사람도 살았었고 쭉 사람이 살던 터라고. 근데 그 터가 뭐 어때서 그냐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뭔가 그냥 뭐 사대가 안 맞는가 보지. 뭐 나한테 잘못했다고 뭐라고냐. 근데 와이프도 이제 빡칠만한 게 와이프 돈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 집에. 돈을 까먹으니까 와이프도 짜증난다 이거예요.
부부싸움을 좀 종종 하다가 하루는 아이고 그냥 뚜껑이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숟가락만이신이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아유 친구네 가서 놀까 어쩔까 하다가 아씨 귀신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본인도 뭔가 호승심 같은 거 이끌려가지고 그냥 별장으로 갔대요. 그냥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뭐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별장으로 가가지고 막상 딱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먼지도 좀 있고 집에 사람이 거주를 안 하니까 한기도 좀 돌고 괜히 아유 갈 데 없으니까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아유 몰라 앉아서 TV나 일단 보자.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핸드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와이프더래요. 그래서 왜? 받으니까 어디냐고. 알아서 뭐하게. 아유 들어오라고. 나 집에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뭔 집에 들어왔냐고. 아 내 집에 들어왔다고. 당신이 그렇게 귀신 붙었네 어쩌네 노래 부르는 별장이라고. 나 여기 귀신 없는데?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외지고 그런 건데 내가 별장 먼저 노래 불러서 당신 돈 까먹은 건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끊어 하고 이제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고 소주 한 잔 먹을까 하면서 혼자 소주 먹고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그냥 소파에서 잠들었대요. 싹 잠들어가지고 쿨쿨 자는데 개소리에 깼대요. 개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리는데 이 집에서 혼자 자는 건 처음이거든요. 별장에서. 잠에서 이렇게 문득 깨가지고 개소리를 듣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개소리가.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바깥에서 짖는 게 아니구나 걔가.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뭐야 하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부엌도 가보고 방에도 들어가보고 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 개소리가 좀 나더래요. 특히 그 세탁기를 놓은 그러니까 뒷뜰에 연결되는 그쪽에 가면은 더 소리가 좀 선명하게 들리고 이거 뭔가 조금 귀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사람을 홀리는 그런 기운이 있는 터 이런 거이긴 하구나. 괜히 조금 느낌이 쎄하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친구 생각도 좀 나고 죽은 친구. 나가자. 안 되겠다. 곧 있으면 동틀 시간이니까 나가자. 그래서 그냥 차 가지고 나왔대요. 예. 혼자서 생각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뭔가 그냥 사람이 좀 홀리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터야. 뭐 귀신 같은 건 없어 하면서 이제 도시까지 나온 거예요. 도시까지 나와가지고 한쪽에 차를 대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이제 창문 내리고 담배 한 입에 탁 무는데 본인이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극도로 지금 공포를 참고 왔구나. 네. 뭘 보고 알았냐? 가로등에 비친 본인의 팔이 보이더랍니다. 팔에 소름이 다 돋아있더래요. 촘촘하게. 내가 애써서 지금 공포심을 누르고 거기서 자고 지금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로 애기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무서웠을까? 저 집은 진짜 무엇이 있는 것일까? 몇 시간 있다 출근해서 지인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출근해서 회의 끝나고 담배 피면서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이라도 되다가 한번 보여줘라 집을. 왜 그러냐면 네가 집을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네가 말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너 따라온 거면 그 집 팔고 다른 데 있어도 그거 말짱 황 아니냐. 그런 거는 한 번쯤 뭐 미신이지만 확인해봐서 나쁠 건 없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듣고 보니까 그러더래요. 그 집을 팔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개소리가 들리면 이건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한번 당집을 가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평상시에 당집을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똘비가. 철학과는 좀 다녔대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철학과는 다녔는데 신점 이런 곳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조금 물어물어 소개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답니다. 근데 당집에서는 다들 뭐 얘기를 하더래요. 구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구대야 된다고. 너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개비린내가 난다는 둥. 네 머리 위에 지금 개 한 마리가 앉아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무당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무당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 본인이 개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이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개 한 마리가 네 머리 위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똘비가 들었던 거, 똘비 아들이 들었던 거, 그리고 죽은 친구가 들었던 건
멍멍이 한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수십 마리. 얘네가 한 번에 낑낑거리고 있고 막 짖고 있고 이 소리였어요. 예. 근데 이 무당이 만약에 진짜 영적인 무엇인가를 봤다면, 야, 진짜로 개가 진짜 개같이 많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멍멍이 한 마리 정도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똘비 입장에서 아, 이 사람들은 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굿은 됐다, 부적이나 하나 정도 자기가 좀 샀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대요. 이 무당들이 뭐 집까지는 안 따라왔네 어쩌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이제 흘러서 아들이 우리 전역하기 전에 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휴가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충성하고 전역하면 되는 거 쫙 붙여가지고 길게 휴가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하더니 집에 온 거예요. 돈 떨어져갖고 마지막으로 돈 좀 몽땅 타서 전역하고 서울에서 좀 놀다가 집에 오려고 아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빠 나 그 별장 내일 친구 오는데 친구랑 별장에 가서 잘게 그러더래요. 야마 안 돼. 너 임마 그때 거기 막 기어다니고 안 돼. 너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아들이 아 아빠 뭐 그런 게 어딨어. 아 나 군부대 가고 안 그래도 내가 다 얘기했는데 나 한 번도 나 그런 적이 없거든 아빠. 아 그날 내가 좀 피곤했나 봐. 술 먹고 진짜 개가 됐나 봐. 아빠 나 차 좀 주고 나 그냥 친구들 오면은 거기 좀 잘게. 전역한 선임들 놀러 오기로 했단 말이야. 거기서 먹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선임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아 여기서 안 된다고 해봤자 초대까지 다 해놨는데 야 아들아 그러면 그래 네 선임들 오고 네 그 친구들이지 친구들 다 와서 노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진짜 네가 불편하겠지만 그러면 아빠도 좀 가 있어야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 아빠가 거기 뭐하러 끼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대신에 아빠가 발렌타인 하나 깎게. 어때? 어차피 하루 노는 거잖아. 아빠가 고기도 사주고 발렌타인도 니네 야 이거 발렌타인 이거 비싼 걸로 깎게. 어때? 아빠가 불안해서 그래. 그때 너 눈 뒤집어 까고 너 내 아들이잖아. 걱정돼.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막 그 소리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안 했대요 굳이. 그러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고. 대신 용돈 많이 주라고. 막 또 본인한테 이제 딜을 하더래요. 그래서 약간 아들 바보 딸 바보거든요 이분이.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진짜로 선임, 그러니까 전역을 한 선임이죠. 왔대요 2명이. 오. 그래서 똘비가 운전을 하고 아들 타고 이제 그 온 손님 2명 태워가지고 뭐 장도 보고 해가지고 별장을 들어갔대요. 남자만 4명이 이 양기 가득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니까 좀 무섭거나 이런 거는 없었대요. 거기서 이제 다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하는데 전역한 선임 중에 한 명이 아버님 글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 누구한테 구매하신 거예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 아시는 분 그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그분 통해서 샀지. 그러니까 아유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 정도면 진짜 비쌀 것 같다. 진짜 좋다. 막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비싸. 그냥 뭐 곧 팔려고 놔둬봤자 이거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곧 팔려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저 아버님 저기 저 아는 지인 한 명만 더 불러도 됩니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는 그 제 지인은 차가 있어요. 글더래요. 그래. 오라 그래. 놀자 같이 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한쪽 가서 이제 막 통화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막 그 발렌타인도 먹고 놀고 그리고 한참 한 3시간 이상이 흘렀대요. 시간이. 근데 3시간 이상이 흘렀는데도 오기로 한 지인은 뭐 도착을 안 한 상황이었고 한참 술도 먹었고 밤도 좀 깊었고 똘비가 좀 피곤해가지고 니들 좀 놀아라. 난 먼저 가서 잘난다. 아이고 술을 좀 많이 먹었네 하는데 자동차 헤드램프가 쫙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오. 네가 말한 지인이야?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 시간에 용케 여기까지 잘 찾아왔네 하면서 인사는 해주고 들어가려고 빠지려고. 근데 그 차에서 여자가 내리더래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여자가 내리더래요. 네 지인이야? 그러니까는 그 아들 친구라고 할게요. 그냥 아들 친구가 아니요 저 어머니세요. 글더래요. 엄마가 여길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는 저기 얘기 들었다고. 근데 진짜 개소리 들리네요. 글더래요. 니들 개소리가 들렸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왜 그랬냐? 얘네들하고 여기서 지금 발렌타인 까고 놀고 하고 있을 때도 똘비는 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말을 꺼내진 않고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들한테 얘기를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나 거기 있었는데 개소리 들렸다 이러면서. 근데 개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이 녀석이 뭔진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뭔가 조금 그 끼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엄마가 쓱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우리 무당 하면은 막 들어올 때 막 옷이 무복이고 막 얼굴은 싸납게 생기고 그건 아니었대요. 그냥 평범한 트레이닝복 입고 오셨대요. 트레이닝복. 그냥 쓱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저 제 아들 그 친구 녀석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얼떨결에 인사를 하니까는 쓱 둘러보더래요. 좌우를 막 둘러보더니 아이고 아버님 어쩌자고 이런 곳에 계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개가 정말 많네요. 그러더래요. 이제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들리기도 하고 다 잘 보이죠. 글더래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개들이 어디 있어요? 보이신다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을 꽉 채우고 있대요. 마당에도 집에도 특히 저기 집 뒤뜰 쪽에 그쪽에 가가지고 정말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게 딸이나 우리 와이프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얘기를 하니까 글쎄 내가 그것까지는 지금 막 와서 잘 모르겠고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지 말아요. 글더래요. 예. 근데 술도 먹었고 어떡해. 이미 술까지 먹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는 제 차 타고 나가시죠. 글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짐을 좀 챙긴다고 짐을 좀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 아들도 본인도 이런 건 예측을 못했었나 봐요. 아들도. 그래가지고 형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있어봐야 이거 너무 심각해서 내가 엄마 불렀다고. 근데 야 이렇게 왔는데 무당 부른다고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이거 사람 죽어. 진짜 사람 죽는 터야 이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소리가 쓱 들리는데 진짜 사람이 죽었었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데 이제 그 무당분이 차에 가서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불이랑 다 꺼져 있는 집을 혼자 들어가시더래요. 그리고 뭐 무구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차 시동을 걸고 조금 가다가 한쪽에 세워놓고 내려서 담배를 한 대 태우시더래요. 무당분이. 예. 그러니까 똘비도 내려가지고 이제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원래 처음에 뵀을 때는 뭐 어머님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직업이 좀 무당이고 이러다 보니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나오더래요. 아하, 네. 선생님 저 들어가서 보시니까 좀 뭐가 있던가요? 그러니까는 이거 집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글더래요. 그래서 저 뭐 고객입니다. 제가 차를 파는 사람인데요. 제 고객이 부동산 개발업 이런 걸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왜요? 무슨 좀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알았을 것 같은데 글더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터가 말이에요. 여기가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고 이런 터는 아니에요. 글더래요. 근데요? 워낙에 원한이 많이 맺힌 터네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한이 많이 맺힌 터네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신 분이면은 아마 이거 땅 파고 뭐 하고 하면서 못해도 사람 한둘은 죽었거나 다쳤을 건데 그리고 몰랐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번 좀 알아보시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 안에 있는 집이고 나발이고 뭐 챙길 생각 하지 마시고 어디다가 중고로 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거는 다 폐기 처분하시고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땅 누군가한테 팔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하고 파셔야 됩니다. 이런 터다 이야기를 하고 파셔야 후일에 멀쩡합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나 그럼 뭐 귀신 붙고 그런 거냐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만 말을 해주더래요. 더 이상은 자기도 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판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따질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답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내가 너무 좀 헛것도 보이고 그래서 좀 무당을 좀 보여줬더니 이 집이 저하고는 좀 안 맞는데요. 혹시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어떤 무당이 그러던가요?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뭐 저도 소개받아서 온 무당인데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진짜 용한 무당 하나 소개해 주려니까 그 무당하고 같이 한번 가보라고.
그 무당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진짜 거기에 뭐가 있는 거고, 아니다고 하면은 진짜 아닌 거니까 그 무당이랑 가보라고. 내가 땅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공동묘지터부터 내가 안 파본 데가 없다고. 내가 소개해주려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아유, 이렇게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만났대요. 근데 그 무당도 여자였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조금은 젊어 보였대요.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 본인은 좀 나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만나서 거기를 들어가고 막 뭐 하고 하는데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살고 싶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대요? 얘기를 하니까는 군말하지 말고 최소한 1년은, 아무리 무서워도 1년은 너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출퇴근하라고. 예. 안 그러면 너 뒤진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비방을 쳐놓으려니까 여기서 군말하지 말고 무서워도 1년은 무조건 여기서 출퇴근하라고 무당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얘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머릿속이 혼란하더래요. 내가 너무나 지금 영적인 거에 지금 목매나 이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본인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지금 들었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아들 친구 어머니 그 무당의 연락처를 받아놨었거든요. 전화를 드렸대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아드님 그 친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억하죠. 다름이 아니었고 이 집을 파신 분한테 요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시면요, 한번 그 집에서 다 같이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자리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일정 잡히면은 저한테 꼭 통보해 주시라고. 예. 미리 말씀만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많은 걸 알게 되실 거라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무당분 이렇게 얘기를 쭉 해가지고 그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며칠 있다가 낮에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몇 시에 만나기로 한지 이쪽 어머니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터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중개업자분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에서 1년 머물고 하면은 너 운수 대통할 거라고. 원래 악지를 누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고. 여기가 뭐 악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부동산 쪽으로 접근했을 때 여기는 투자 목적이 아주 좋은 곳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무당도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이 터가 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둘이서 본인을 설득을 하더래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옆에 그러니까 약간 나무 있는 그 뒤쪽에서 그 어머니 무당님이 걸어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차 멀찌감치 대놓고 한쪽에 숨어서 기다리셨더만요,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디 계셨냐고.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무당분이 싹 걸어서 나오더니 그 30대 무당분 있잖아요, 여자 무당분. 거길 딱 쳐다보면서 무당이라고 빌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 어린 여자, 이분 30대? 이분은 누가 봐도 지금 무당의 행색을 하고 왔어요. 지금 화장도 엄청 세게 했고요. 그냥 옷은 그 무복 이런 건 안 입었지만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여자다 느끼게끔 화장이랑 다 하고 왔어요 지금. 근데 이 어머니 무당분이 딱 보더니 네가 무당이다고 글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어린 무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린 무당이 쓱 쳐다보면서 아줌마 누구예요?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무당이 딱 보면서 아유 미친, 아유 씨 돈이 그렇게 좋다냐 이 미친냐 하면서 욕을, 초면인 여자한테 진짜로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음담패설을 포함한 욕을 막 아웃사이더 그 랩처럼 막 쏟아 붓더래요. 예. 그것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는 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앞을 딱 막더니 이런 미친이 뒤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올리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서가지고 사장님 잠깐만 하지 마봐요 사장님. 사장님은 나는 좀 빠져있자고.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똘부장 이 미친 뭐야, 똘부장 나가지고 장난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나 되게 불쾌하네, 기분 더럽네 진짜 하면서 막 또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더래요. 어머니 무당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몇 발자국 가더니 그분이 풍채가 좀 좋으셨대요. 어머니 무당분이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 멱살을 딱 잡더래요. 야 이 새끼야 글더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네가 돈을 벌어 먹어야 쓰겄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멍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 이 터가 이렇게 그지 같은 곳인 거 알고 있었지?
근데 이 털을 어떻게 해야 팔아 먹을 수 있는지 너 알지? 그래서 네가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글도래요. 무슨 소린가? 이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이 약간 어버버버 하더래요. 야, 이 미친 사람아, 이거 놔! 씨! 하면서 막 손을 뿌리치고 하려고 하는데, 야, 그 어머니 무당분이 힘이 정말 좋은가? 손을 못 뿌리치시더래요. 그 남자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뒤에 여자 어린 무당이 바깥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서이 쌍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이 여자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딱 그 자리에 멈추더래요. 진짜 분위기가 그리고 나서 한 5초 정도 정막이 싹 흐르고 멱살 잡은 손을 딱 놔주더래요. 딱 놓더니 너 신기가 있긴 있네. 근데 네가 무당이다고.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살면은 너 이거 천벌받아. 알잖아 그 정도는. 너 내가 안 무섭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 어린 무당애가 눈을 못 쳐다보고 가만히 얼어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아이씨 걔 그지 같다고 가자고 하면서 이제 어린 무당 손잡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예. 돈이 그렇게 좋냐? 어린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어린 여자애가 그렇게 돈 때문에 이 남자 옆에 붙어서 사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그런다고 옆에서 네가 그런 식으로 이거 알려주고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니네 아저씨가 이 돈 다 토해내줘. 그러면은 아저씨도 괜찮을 거야. 어때?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개소리 하지 말으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여자 손 질질질 끄시고 차 타고 이제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 어머니 무당이 아이고 저것들은 뒤졌어 글더래요. 근데 차가 10m 정도 이렇게 쭉 가더니 갑자기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보조석 문이 열리고 어린 무당이 막 뛰어오더래요. 막 뛰어오더니 어머니 무당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더래요. 머리를 그래 땅바닥에다 박더래요. 살려주시라고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무당이 이렇게 쭈그려 앉더니 네가 신기가 있긴 좀 있네. 확실히 있어. 내가 누군지 보이든 살아야겠든 왜? 네 목숨은 소중하니? 다른 사람들 목숨은 하찮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니? 살고 싶어? 하면서 약 올리면서 또 다그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그 부동산 중개업 해주시는 분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저기 똘부장 잠깐 나 좀 보지 글더래요. 네. 한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는 똘부장 내가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여기가 자리는 진짜 좋아. 내가 여기 뭐 도로 나고 개발된다는 거 뻥은 아니야. 근데 이 터가 좀 그네 글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막 배신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진짜 사장님한테 차 팔고 하면서 내가 억한 심정 가질 만한 짓을 했냐고. 아니 이 터 말해보시라고. 터가 뭐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유명한 보신탕집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좀 특정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보신탕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런 곳에 정말 유명한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보신탕집이. 근데 그때만 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분이 들어가기 한참 전에 없어졌으니까 보신탕집이 몇 년 전에 훨씬.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 보신탕집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는. 근데 그 보신탕집이 또 오래된 보신탕집이었고 그 멍멍이들을 뒤에 케이지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직접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었대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이유는 모르겠고 돌아가시고 이 집이 이 터가 나왔는데 다른 분이 거기서 다른 음식 장사를 좀 하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네. 식당을 하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다시 이 터가 또 나왔고 누군가 사서 이번에는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고 하나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면서 여기를 그 집 뼈다귀만 남기고 리모델링해서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일러 깔고 해가지고 좀 살았는데 이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 공통점이 막 무섭게 뭘 맨다던가 아니면은 막 혼자서 뭘 피운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주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네. 본인이 이 터를 조금 눈독 들이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진짜로 돈을 조금 벌 수 있을 만한 터다 여기가.
부동산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 솔직히 무섭더라. 근데 저 무당은 본인이 아무래도 이쪽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 한해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무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좀 돈이 많고 그러면 가족으로 들여버린답니다, 무당을. 가족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혼인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는 본처는 따로 있고요. 아내는 따로 있고 둘째 각시 비슷하게 아, 무당을 드리는데 진짜로 막 이렇게 크게 된 무당 말고 이제 좀 커가는 무당들이 있죠. 신기 좀 충만해가지고 돈을 주고 뭐 스폰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본인 옆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게. 근데 이 어린 무당이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가 또 아시는 분 통하고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여기 지어놓고 사람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이 몇 명이 잘못되고 하면은 그나마 터가 눌러지고 막 이런 거 다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게 되니까 너무 배신감이 커가지고 됐다고, 이미 일은 커졌고 내 돈이나 내놓으라고, 내 돈 도로 내놓으라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돈은 돌려주겠다, 이 집 그럼 나한테 다시 넘겨라, 내가 알아서 네. 처리하려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가운데서 뭐 세금 나오고 이런 거는 둘째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쯤 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무당분 있잖아요. 네. 어머니 무당분이 어느 정도 일을 끝내놓고 그 두 사람을 보내놓고 똘비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명의로 아직 이 집이 있을 때 너 여기 근처 관공서에 가가지고 신고하라고. 무슨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신고하라고. 무슨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뚜벅뚜벅 뒤뜰로 걸어가더래요. 예. 딱 손가락으로 그 파리가 네모나게 앉아있던 자리 있죠. 그쪽을 딱 가리키더래요. 근데 그때는 파리가 없었대요. 딱 가리키면서 포크레인으로 저기 파고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신고하라고. 뭔 말인지 알 거라고.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 밑을 막 파니까 와, 뼈가, 그러니까 동물뼈죠, 동물뼈.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래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 장사할 때 큰 구덩이를 뒤에다 파고 조금 묻다가 차면은 위에다 흙을 한번 덮고 이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개무덤이네, 그냥, 완전히. 한두 마리가 아닌 정말 많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좀 파니까 악취가 정말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근처 관공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내가 집을 구매를 했는데 이 집을 판 사람한테 확인을 해라. 뒷뜰에 이런 엄청난 것이 묻혀져 있더라. 이거는 폐기물법 위반 아니냐. 그러면은 이 공무원분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벌금을 매기고 원상복구 명령이란 걸 하게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똘비손은 떠났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해놓고 이 집을 매매를 한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하고 진짜로 과일 바구니랑 선물 세트랑 그 다음에 현금 좀 넣어가지고 어머니 무당을 한번 찾아뵀대요. 네. 차 타고 한참 가서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드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제가 작게나마 성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인사랑 하고 탁 하니까는 그 어머니 무당분이 진짜 고맙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못된 짓 한 그분 있잖아요. 그 여자 어린 무당하고 그 둘은 이제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더래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땅은 다 정리됐죠? 그래서 예, 뭐 정리는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됐어요. 다 잘 끝났고 그 두 명은 아마 이 세상에서 더 살기는 힘들 거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서로 막 싸운 날 이 어머니 무당한테는 그게 보였대요. 이 터에 있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멍멍이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 이빨로 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보이더래요. 네. 절대 안 놓더래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매달려서 따라가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느꼈대요. 아, 쟤네들은 오래 못 살겠구나. 보아하니 저놈의 자식들이 이 터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네가 여기서 뭐 굿이라도 한번 해주던가 넋이라도 한번 달래주지 않고 진짜 못된 짓을 했구나. 쟤네가 이렇게 뼈랑 다 나왔을 때도 니들은 뒤졌다.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맙다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뭐 귀신을 본다던가 이런 거 없이 하는데, 예. 자기는 일평생 살면서 귀신이란 걸 절대 안 믿었대요.
종교도 무교였고 네. 뭐 신당을 간다든지 점집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로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분명히 뭔가는 있다. 이게 심지어 동물일지언정 얘네가 원한이 모여서 커지면 진짜 뭔가가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가지고 야.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제가. 너무 좋았네요. 예. 진짜로. 그리고 방금 동네꼬마님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저는 아직 제가 실제로 못 봤으니까 네, 선명하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뭐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이야기 속에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을 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돌빈님. 네. 내가 맞아. 이거 깜빡하고 얘기 안 했다.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한테만 개소리가 들렸을지. 왜 딸하고 엄마한테는 안 들렸는지. 맞아. 그거 얘기를 안 했다. 예, 해주세요. 여기 원래 그 보신탕집 주인이 아저씨였고요. 아저씨가 모든 이러한 행위를 다 도맡아서 했고요. 예. 그 집 사모님이 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터에서 생을 달리한 이 멍멍이들한테는 예. 남자는 정말 무서운 사신 같은 존재였고 그렇지. 여자는 밥을 주는 따뜻한 존재였대요. 예. 그래서 유독 남자들 귀에만 이게 다 들렸고 죽은 친구 있잖아요. 죽은 친구가 정말 보신탕을 좋아하는 친구였고요. 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왜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못 듣고 했던 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런 이유였네. 확실히. 네, 저도 말하다가 죄송합니다. 돌변이 때리지만은 아이고. 말아주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될까요?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예. 뭐 다음 주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겠죠. 좀 더 정진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돌빈님. 아이고 아쉽네요. 네 마지막에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을. 네, 저번 그래도... 명절에 아들이 아빠 엉덩이는 왜 보라색이야? 그러는데 제가 여기 그냥 아빠 이렇게 페인트 칠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뒤에가 보라색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배경이. 예.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또 이런 실수 없는 이야기로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꼬마님은 이렇게 저랑 농담도 잘 주고받으시고 이거 농담이에요. 또 실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라면 실제고 농담이면 농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할 거고요. 언제나 이렇게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네꼬마님께 항상 큰 박수 주시고 큰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